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먼 증폭기 회로에 대해서 커먼 증폭기 회로를 해석하는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방법과 순서에 따라서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가 커먼 에미터 증폭기가 되겠는데요. 이 붉은색 부분이 커먼 에미터 증폭기 부분이 되겠고 왼쪽의 회로가 VSN 즉 내부 저항 RSN을 갖는 신호 전압이 되겠습니다. 한편 출력은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증폭기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트랜지스터의 증폭기 게인 베타, 어울리 전압 VA, 서멀 볼테이지 VT, VB 전압, 여기서는 0.7V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먼 증폭기 회로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먼저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직류 해석을 해야 되겠고, 직류 해석을 하려면 커먼 증폭기 회로에 대해서 이 붉은색 부분에 대해서 직류 등가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직류 회로에서 커패서는 어떻게 되죠? 커패서는 오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패서가 오픈이라는 것은 뭐죠? 커패서가 오픈이라는 것은 커패서가 이렇게 끊어졌다 생각하고 회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패서가 끊어졌기 때문에 직류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죠. 이 부분을 떼어내면 바로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직류 회로에 대해서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유튜브 전제회로 4.5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R1과 R2가 포함된 왼쪽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를 그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다면 태분한 등가 전압은 어떻게 됐었죠? 이 회로에 대해서 R2에 걸린 전압을 구하는 것인데 이 전체 전압은 VCC가 되기 때문에 R2에 걸린 전압은 바로 R1 플러스 R2분의 R2 VCC가 되겠습니다. 한편 태분한 등가 저항은 R1 병렬 R2가 됐었죠. 따라서 이 회로 부분 대신에 태분한 등가 회로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와 같이 이 부분 대신에 이 왼쪽에 붙여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VB가 포함된 루프1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 RB와 저항 RE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태분한 전압에다가 VB 전압을 뺀 전압이 걸리겠습니다. 바로 VBB-VB 전압, 이 전압이 바로 RE와 RB에 걸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RE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전류, 에미터 전류 IE가 RE에 흐르기 때문에 REI가 되겠습니다. 한편 RB에 걸리는 전압은 RB 곱하기 IB인데 IB가 1 플러스 베타분의 IE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RE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저항 두 개를 더해서 양변을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IE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R1은 50kΩ, R2는 25kΩ을 이와 같이 넣어주게 되겠고요. 각각 넣어주게 되겠고요. R2를 4kΩ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VCC는 15V, VB는 좀 전에 0.7V라고 했죠. 이와 같이 넣어주면 IE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IE의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RE와 R0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RE는 VT 나누기 IE가 되겠고 VT를 25mV로 했기 때문에 IE를 대입해서 35ohm이 되겠습니다. 한편 R0는 어울리 전압 100V를
IC로 나눠줘야 되는데 I2에다가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베타가 100이라고 하면 R0는 121.3kΩ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트랜지스터의 교류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이와 같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R2는 35옴, R0는 121.3k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직류 회로를 해석해서 트랜지스터의 등가 기호를 우리가 구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죠? 바로 교류 등가 회로를 그려서 교류 등가 회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증폭기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했을 때 커패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증폭기 회로에서 교류 등가 회로를 그려주려면 커패서를 시오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커패서를 붙여줘서 회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직류는 교류에 대해서는 0V가 되기 때문에 직류 전압원을 이와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직류 전압원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 RC는 컬렉터와 그라운드 사이에 붙여졌기 때문에 이 RC를 컬렉터와 그라운드 사이로 이와 같이 이동시켜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R화는 어떻게 되죠? R화는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붙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떼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R2 대신에 R1 병렬 R2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등가 회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 부분을 그리는 방법은 트랜지스터 교류 해석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증폭기 회로가 이와 같은 등가 기로로 대처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력과 출력을 붙여주면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교류 등가 회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교류 등가 기호를 해석한다는 것은 먼저 등가 입력 저항과 등가 출력 저항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회로에서는 등가 입력 저항과 등가 출력 저항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가 입력 저항 RI는 어떻게 됐었죠? 등가 입력 저항은 바로 R1, R2 저항에다가 이 오른쪽의 등가 입력 저항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의 등가 입력 저항은 에미터 쪽에 R이가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베타의 R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I는 어떻게 되죠? RI는 R1 병렬 R2에다가 RI 스타가 되겠고 RI 스타는 에미터 저항에 1 플러스 베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때 R1과 R2를 각각 25kΩ, 50kΩ을 대입하고 R2를 35Ω을 대입하면 RI는 2.564kΩ이 되겠습니다. 한편 R0는 어떻게 됐었죠? 트랜지스터의 등가 저항 R0는 R0 병렬 RC가 되겠는데요. 바로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측이 교류 전류원이기 때문에 이 저항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항의 병렬 저항이 되겠습니다. R0, RC를 각각 대입하면 3.87kΩ이 되겠습니다. 에미터 증폭기 회로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마지막 단계는 전압 이득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압 이득을 구할 때는 입력과 출력을 떼어내고 입력 측에 VI를 붙였을 때 출력 전압 V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입력 전압 VI는 이쪽 부분의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에미터 저항에 모두 걸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력 전압은 REI가 되겠고요. 출력 전압은 바로 이 저항에다가 알파 i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i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알파의 R2분의 R0 병렬 RC 이것이 바로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이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V는 어떻게 되죠? AV를 각각 이와 같은 저항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8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입력에 이와 같은 신호 전화번이 들어가 있고 출력에 RL이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득, 즉 V0 나누기 VSN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RI는 우리가 구했었죠. 2.564kΩ, RSN은 2.5kΩ 이와 같이 됐고요. R0는 우리가 구해준 3.87kΩ이 되겠습니다. RN은 위 회로에서 10kΩ이 되겠죠. 이때 AV는 얼마가 됐었죠? 바로 마이너스 128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대입하면 이득은 마이너스 46.7옴이 되겠습니다. 한편 입력 전압의 내부 저항이 이와 같이 2배로 증가해서 5kΩ이 됐고 출력 임피던스는 2분의 1이 됐다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공식에서 RSN과 RL만 바꾸어서 넣어줘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면 마이너스 40.4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번 시간에는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증폭기를 해석하는지 그 방법과 순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